시작. 안녕하십니까. 저기 5주차 1강을 맡게 된 서영대 자동차기획과의 유현국 교수입니다. 오늘 1강을 시작할 건데요. 1강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피스톤 교환입니다. 그래서 피스톤 교환 과정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고, 이 코로나 여파로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서로 지금 부대끼면서 몸 부대끼면서 이렇게 실습을 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관계상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좀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일단 만나게 된 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저번에 교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층, 2층, 이렇게 3층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을 우리는 실린더 헤드라고 하고요. 헤드 부위에는 공기가 흡입되는 부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기가 연소되고 나서 폭발하고 나서 배기측으로 이제 공기가 나가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를 공기가 흡입되는 흡기 매니폴더 쪽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뻘겋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배기측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풋 아웃풋이 있듯이 먹으면 소화가 돼서 또 밖으로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도 공기가 들어가고 연소된 가스는 다시 밖으로 배출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힘으로 이제 엔진의 동력 힘으로 이제 이 미션이나 이런 동력경 전달 장치로 통해 가지고 바퀴로 전달을 하니까요. 그 전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강좌에서 봤듯이 이 엔진을 분해함에 있어서 위쪽 부분에 이제 명칭들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로커 커버라고 합니다. 로커 커버. 나중에 이제 교육에서 이제 더 심층나게 하겠지만 이 앞에 있는 이 밸브는 PCB 밸브라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환기를. 그래서 이 PCB 밸브는 이제 포지티브 크랑크 케이스 벤틸레이션 밸브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연수실로 다시 태워서 이제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보면 이렇게 격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판에 대한 이런 사례들도 좀 있는데 그 사례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이런 게 하나의 이런 장치들도 뭔가에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수업이 진짜 시작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 커버를 분해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흡입되는 부위하고 연소된 가스가 나가는 부위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위를 로커암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로커암 어셈블리. 이제 로커암 어셈블리를 제가 분해를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분해를 할 건데요. 이제 선체적으로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엔진을 분해를 하려면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요 엔진은 우리가 지금 현장용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지금 이 다이나모에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습용 차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차량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벨트들을 다 이제 탈착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엔진을 분해를 해야 되겠죠. 이쪽에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발전기 이제 배터리에 이게 모든 충전압을 담당하는 요 발전기고요. 요거는 핸들, 유압식 핸들을 조정하는 펌프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름철에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에어컨 전동식 컴프레셔입니다. 에어컨 컴프레셔. 그래서 요 벨트를 이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 발전기를 이완을 하려면 고정 볼트가 위에 아래 두 개가 있습니다. 이 12mm를 풀고요. 옆에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조정 나사가 있죠. 요거는 이 벨트의 장력의 텐션을 조정하는 벨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얘가 점점 밀어나고요.
일어난 상태에서 벨트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 공간이. 이 공간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를 조이면 조일수록 벨트가 어떻게 돼요? 더 팽팽하게 될 거고요. 얘를 풀르면 풀릴수록 점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벨트가 느슨하게 되겠죠. 저희가 탈착을 할 때는 이거를 최대한 느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볼트를 역회전으로 풀어야 되겠죠. 이 푸른 상태에서 벨트를 벗겨내고요. 그 다음이 이 파워 핸들 벨트입니다. 핸들 펌프 벨트. 핸들 펌프 벨트도 고정 볼트가 있습니다. 하나, 여기 이렇게 가려졌을 때는 안 보이죠. 이 홈이 나와서만 하나, 둘, 그리고 이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장착이 지금 빠져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풀르고 풀른 상태에서 이걸 앞쪽으로 이렇게 밀면 역시 장력이 느슨해지죠. 뒤로 가면 갈수록 장력은 팽팽해지고요. 요거를 빼냅니다. 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벨트를 이제 워터펌프는 역할이 뭐냐면 엔진 안에 이제 냉각수, 얘를 열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냉각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냉각수를 분포도 있게 골고루 이렇게 엔진 안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려면 물 펌프가 있어서 원활하게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워터펌프 풀리를 지금 제거하고 있는 상태고요. 볼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4개소가 있고요. 네 개소가 있으면 여기 보면 홈자리가 있습니다. 홈자리가 여기 안에도 홈자리가 있고요. 간혹가다 이제 실습을 시키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요거를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바깥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안쪽으로 여기 요 홈에 맞춰서 끼고요. 그리고 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도 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끼면 안 되죠. 안쪽 포개져 있는 쪽을 이렇게 끼는 겁니다. 끼고 이렇게 끼고 그러면 이제 볼트 4개소가 나오죠. 탈착한 거는 그대로 다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이 에어컨 벨트입니다. 에어컨을 돌려주는 컴프레셔. 얘도 마찬가지로 고정 개수 하나, 그죠? 그러면 이거를 먼저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17mm를 풀르고요. 요 17mm 풀은 와중에서 여기 또 텐션을 조정해주는 요 12mm 볼트를 이제 반시계로 이렇게 돌리면 볼트는 위로 딸려서 올라올 거고요. 위로 딸려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어링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겠죠. 계속 내려가고 있죠. 역으로 조여보겠습니다. 조이면 벨트의 장력은 어떻게 돼요? 점점 팽팽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탈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벨트를 느슨하게 풀어야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벨트를 풀면 빠지고요. 자, 여기 보면 이 브라켓의 고정을 시켜주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 벨트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벨트에 장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요 텐셔너 어셈블리가 있는 겁니다. 텐셔너.
요 텐션의 고장 개수는 3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빼야지만 이 벨트가 어떻게 돼요? 탈착이 되는 겁니다. 12mm 볼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요 에어컨 장력을 주는 요 텐션 베어링이 지금 어셈블리를 빼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벨트는 당연히 이완이 되겠죠. 벨트에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보면 벨트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4PK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4PK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4PK. 요거의 의미는 자, 한번 벨트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고리 하나, 둘, 셋, 넷. 4개의 골이 있죠. 이 4개의 골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풀리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4개의 골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6PK라면 말 그대로 요 골이 6개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요 4PK라는 게 있고 뒤쪽에 보면은 요 저기 960, 990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요건 길입니다. 길이. 그래서 이렇게 벨트를 대보면 항상 자동차에서 좀 현대자동차는 좀 약간 벨트가 제일 긴 게 여기 아까 요 발전기 벨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요거 보면은 벨트 길이가 있죠. 벨트 길이가 여기 제일 긴 게 어디요? 여기 발전기 쪽.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 게 에어컨 쪽. 그리고 가장 짧은 게 어디? 요 파워 핸들 펌프 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떼내고요. 자, 기존에 떼내면 원래는 여기에 이 타이밍 카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엔진의 밑에 부분이 움직이는 부분은 우리는 크랑크 축이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캠축이라고 합니다. 캠축 쪽은 공기가 흡입되는 부위, 연소되고 나가는 배기 밸브가 이렇게 있고요. 이 부위하고 이 크랑크 축이 같이 상호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위에 이렇게 고무 벨트가 있습니다. 고무 벨트. 근데 이 고무 벨트는 원래는 카바에 의해서 실차는 감싸져 있습니다. 카바 단면적으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파워 벨트가 있고 이 발전기 벨트가 있고 이 발전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에어컨 컴프레셔 이렇게 벨트가 있는데 여기 지금 카바가 감싸져 있죠. 근데 편의상 지금 보시면 이 카바가 지금 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좀 보기 쉽게. 그래서 이 카바를 띄어내기 위해서는 이 댐퍼 풀리라는 거를 떼어내야 됩니다. 이 풀리는 크랑크 축에서 나온 이 축에 풀리를 달아서 아까 주변 기구들, 요 컴프레셔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아니면 파워 펌프를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엔진에서 그래서 이 풀리를 먼저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풀리의 고정 볼트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지금 편의상 2개만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 풀리를 빼냈고요. 이제 여기서 좀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유심히. 저 바깥쪽에 있는 차량도 지금 댐퍼 풀리가 있죠. 여기서 유심하게 보여야 될 거는 이 타이밍 벨트라는 게 왜 타이밍 벨트냐면 서로 위치에 연관돼서 피스톤이 올라가면 밸브가 예전에 공학 시간에 배웠듯이 밸브가 어떻게 돼요? 같이 따라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피스톤이 올라갔는데 밸브가 밑으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스톤이 이 밸브를
쳐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벨트는 위아래가 상호 유동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초기의 상태 세팅 값을 보면 여기 캠축이 여기 한번 보시면 요 캠축에 보면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요 눈금이 칠해져 있고 그 안에 내벽을 쫓아가면 이렇게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죠. 요 노치, 요 노치하고 요 노치하고 맞아야 되고요. 요게 캠축의 타이밍 마크입니다. 자, 밑에 요 부위를 우리는 크랑크 축이라고 했습니다. 크랑크 축은 여기 볼록 튀어나와서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는 요 면이 있죠. 요 면하고 여기 홈자리. 여기 보면 요 스프라켓에 보면 여기 홈이 이렇게 V로 파져 있잖아요. 요 홈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게 밸런스 웨이트라고 해서 이제 엔진의 진동이나 이런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요 밸런스 웨이트가 좌우측으로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솟아 있는 쪽은 지금 빠져져 있는 상태인데 원래 타임벨트가 요 큰 게 있고 요 안쪽에 또 작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지금 편의상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 웨이트가 요쪽 거 우측 거 하나 그리고 좌측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 크랑크 축의 요 노치하고 아까 요 캠 축의 요 노치가 무조건 맞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나중에 요 엔진을 뜯었다 붙였다 하는 과정에서 이걸 꼭 맞춰준 상태에서 벨트를 장착을 해야지만 엔진에 우리가 회전을 하면서 작동할 때 문제가 없어지는 거고요. 자, 참고로 이쪽에 밸런스 웨이트도 여기에 보면 여기 눈금이 있죠. 그럼 여기 지금 기존에 장착은 안 돼 있지만 얘도 어떻게 해요? 눈금이 있겠죠. 그 눈금이 어디에요? 여기 보면 홈자리가 있죠. 요 홈자리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홈 이렇게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점검 개수 3개 그리고 마지막 LH 측 밸런스 웨이트 여기 4개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벨트를 껴야 되고요. 자, 벨트를 보면 아까 우리가 외부에 있는 벨트에서 벨트의 장력을 주기 위해서는 조정해주는 텐셔너라는 게 있습니다. 텐셔너. 그 벨트의 장력을 주듯이 이 타이밍도 타이밍 요 벨트도 장력 베어링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텐셔너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텐셔너. 요 텐셔너 어셈블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 스프링이 있죠. 이 스프링이 이 텐셔너를 어떻게 해요? 장력을 밀고 있는 겁니다. 그 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긴장측이라고 하고 이쪽은 장력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장력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빼는지 한번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14mm하고 13mm 어느 정도 이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안에 스프링. 자, 이 텐셔너를 적당히 풀고요. 그 다음에 이 텐셔너를 보시면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보셔요. 자, 힘으로 잡아 당기면 이 스프링이 장력의 힘이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임의로 손을 잡아 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잡아 당기면 여기 장력층이 느슨해지겠죠. 자, 얘를 임의로 고정을 하고요. 잡아 당긴 상태에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장력 줬던 이 벨트가 어떻게 돼요? 느슨해졌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풀어볼게요. 풀면 앞으로 전진을 하겠죠. 전진을 하면 여기 지금 장력이 어떻게 돼요? 아주 탱탱하죠? 근데 자, 뒤로 후퇴한 상태에서 교수님이 지금 임의로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교정을 시켜놓으니까 여기 장력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죠? 그럼 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벨트를 탈착을 하는 겁니다. 벨트를 탈착을 하고요.
벨트에 좀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보시면은 벨트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워져 있는데 원래는 요 글씨 써 있는 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엔진이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라 시계 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끼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있는 쪽 방향, 회전 측 방향으로 벨트를 장착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상황이고요. 자, 이제 벨트를 탈거를 했습니다. 벨트를 탈거하고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위에 이제 로프와 요 카바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밸브 어셈블리, 로커암 어셈블리를 이제 분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교육 현황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보면 볼트의 개수가 2, 4, 6, 8, 10, 12개의 개수가 있는데 지금 임의로 지금 몇 군데만 지금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요걸 빼고 이제 요 밸브 어셈블리, 요 로커암 어셈블리를 탈착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탈착을 하면 이제 이 실린더 아까 위에 헤드 쪽하고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이 크랑크 쪽하고의 이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실린더 헤드 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볼트를 탈착을 해야 됩니다. 점검 개수는 2, 4, 6, 8, 10이고요. 조일 때는 어떤 식으로 조이냐면 안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쪽이 7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7번, 8번. 이렇게 회전 방향으로 이렇게 조이는 거고요. 풀을 때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푸르는 과정들은 좀 삭제를 하고 제가 교수님이 이거 점검 개수를 12개를 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실린더 헤드 볼트를 빼내고요. 볼트를 빼낼 때 보면 이렇게 평화샤가 있습니다. 이 평화샤도 항상 이 눌린 쪽 방향으로 바뀌지 않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 빼냈고요. 자, 이렇게 빼내게 되면 이제 실린더 헤드를 드디어
드디어 이제 개봉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 이제 실린더 헤드를 드러낼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실린더 헤드를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헤드를 드러냈고요. 자, 우리가 오늘 주제가 피스톤 분해 조립입니다. 이 실린더 헤드를 드러내면 실린더 블록과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부위를 실린더 블록이라고 하고요. 저 아까 밸브가 움직이는 부분을 실린더 헤드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는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있습니다. 이 헤드 가스켓 주위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얘를 냉각시키기 위한 물 군형도 있고요. 물이 돌아다니는, 그리고 위아래에 이 모든 회전계가 이 구동을 하려면 윤활이 돼야 됩니다. 윤활이 돼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오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일이 돌아다니는 오일 통로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화샷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어떤 가스켓이든지 이 가스켓 있는 부위가 바로 오일 라인입니다. 오일 라인 쪽. 그리고 나머지 있는 쪽, 이게 오일 라인하고 요 사이사이 지금 요 군형들 있죠. 요것들은 다 뭐냐면 이 엔진을 냉각시키기 위한 물이 돌아다니는, 냉각수가 돌아다니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피스톤을 제거를 하려면 엔진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뒤집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집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엔진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고요. 뒤집으면 이제 우리가 보이는 부위가 엔진오일 교환할 때 보면 이 볼트가 있습니다. 이 볼트의 명칭을 뭐라 하냐면 드레인 고크라고 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그래서 이 플러그를 배출을 하면 여기 있는 오일이 저장되어 있는 오일이 얼로요? 바깥쪽으로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든 아니면 자기 차가 있든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간다면 무조건 드레인 플러그를 빼야 되는 상황이고요. 요거를 이제 오일팬이라고 하는데, 팬의 의미는 우리가 집안에서 뭐 프라이팬이든 무슨 팬이든 이런 건 저장 용기를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일팬은 오일이 저장되어 있는 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오일팬을 탈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개수가 원주위 방향으로 상당히 많은데 지금 편의를 위해서 한 4군데 정도를 제가 풀러서 탈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자, 이제 오일팬을 탈착을 한 겁니다. 오일팬 내부에는 이 움직일 때 오일이 다른 쪽으로 편심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오일이 저장되어 있는 요 용기가 있죠. 이게 오일팬이고요. 자, 오일팬에 보면 이렇게 망이 있습니다. 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얘는 이 오일팬에 담겨져 있는 오일을 어떻게 돼요? 여기 석션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이 기아가 뭐냐면은 오일 펌프입니다. 오일 펌프. 이 오일 펌프가 오일을 흡입을 해서 각 윤활계통으로 골고루 압력을 만들어서 각각 통로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망은 그래서 뭐냐면 순수하게 오일만 빨아 당겨야 되는데 뭔가 이물질이 있거나 이러면 오일 통로가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망이 있고요. 자, 요거는 제거하고 그래서 요거를 오일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오일 스크린. 자, 이제 보시면 움직이는 요 부분을 우리가 메인 저널이라고 하고요. 요 피스톤이 움직이는 안쪽에 보시면 지금 1번이 상사점이기 때문에 1번이 아까 제일 위에 올라와 있었죠. 1, 4번이. 그래서 1번, 4번은 지금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2번, 3번은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지금 여기 2번 측을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는 제가 임의로 제거를 했고요. 이제 정비 사항 때 유의 사항으로는 볼트가 항상 보면 눌린 쪽에 자국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실습생들이 사용을 하는 볼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도 꽂아도 되고 이쪽으로도 꽂아도 되지만 진짜 실전의 차량에서는 항상 눌린 쪽 자국이 볼트가 저희가 체결한 쪽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실습용 차량이다 보니까 이 베어링 캡 반향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돼 있다면 얘를 뒤집어 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일 라인 자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엔진이 소결돼 버립니다. 소결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엔진이 오도가도 못 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래서 베어링 캡은 항상 뭐예요? 탈착한 그 방향으로 꽂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요. 베어링 캡을 제거를 했고요. 자, 이제 피스톤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피스톤입니다. 피스톤. 자, 피스톤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교환에 나와 있듯이 피스톤에 이런 링구가 있는데 이 피스톤 링구의 1, 2, 3 중에 1, 2는 이 압축을 견뎌주는 압축 링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링을 우리는 오일 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없지만 이 오일 링이 하는 역할은 아까 그 피스톤이 움직이는 그 내벽에 오일을 비산해서 뿌린 거를 오일 링이 어떻게 해요? 밑으로 걷어 내려야 되겠죠. 만약에 밑으로 걷어 내리지 않는다면 오일이 차량에 들어가 있던 오일이 다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피스톤까지를 빼봤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실습을 할 때는 이 위에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 지금 피스톤 링구를 뺀 이 링에 대한 이응 간극 그리고 아까 여기 베어링 캡에 대한 이 오일 간극 그리고 얘의 크랑크 축의 앞뒤의 움직임을 하는 엔드 플레이 간극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일 안에 오일 간극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를 다 측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린더 이 안에 보아 잠깐 한번 다시 조립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돌려놨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보면은 2번 실린더를 지금 빼놨고요. 가까이 와서 한번 지금 보시면 2번 피스톤을 제가 빼낸 상태고요. 이 피스톤 안에 요 링에 대한 간극, 아까 저널 캡에 대한 간극, 그리고 크랑크 축의 움직임, 이 엔드 플레이 간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피스톤이 움직이면은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결국에는 여기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다르면 이 피스톤을 어떻게 나중에 이제 보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얘를 오버사이즈로 약간 더 키운 거를 여기다 꽂아야 되고 요 다른 면을 깎아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간극 요게 또 기능사 여러분들 실기 안에도 나오고요 산업기사 실기 안에도 나오고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탈착하는 것까지를 이 동영상을 찍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면 나머지 이제 측정해야 될 측정 간극들 이런 것들을 더 심심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엔진 분해 조립의 피스톤 분해 조립까지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